넘어갔었죠. 어,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제가 경험한 거하고도 어떻게 보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튼 상당 부분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 이게 될까라고 하면서 적었던 것들이 꽤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책이 이제 있길래 읽어봤죠. 그래서 뭐 비디오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걸로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업하시는 분이 또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그래서 시크릿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제 기준에서 지금까지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뭔가 발동을 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뭔가가 발동을 하는 거다. 다중우주 얘기가 또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멀티 유니버스 이 책에서 얘기한 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의식을 발휘해 초의식을 발휘해 여러 가지 말은 이제 서로 다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크릿의 중요 내용을 발전하자면 믿으라예요. 믿어라. 그리고 갖고 있는 느낌, 목표를 이룬 느낌을 가져라.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주의 힘이 작동을 하고 그럼 양자역학. 나는 잘 모르지만 양자역학이 뭔가 발휘를 해서 뭐 그런 거죠.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여기도 있지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여기 있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하튼 양자역학이 발휘를 해서 뭔가가 이제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다. 우주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그 핵심이 믿어라예요. 믿어라. 믿지 안 이루어진 거는 그걸 진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 믿어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어라. 그러면 실제로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게 맞죠? 하여튼 이제 원하라, 믿어라, 끌어당겨라.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라. 근데 그게 고대 1% 성공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런 비디오도 또 이제 하여튼 엄청 인기였었죠. 그래서 이 결국엔 저는 이것도 실제로 제가 이제 세팅을 해봤는데 결국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과학이다. 그리고 뇌과학이다. 저는 이제 뇌신경을 전공을 했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제가 알고 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사실은 뇌가 그리고 뇌신경 연결의 어떤 버전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시크릿에 관련돼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레지던트 2년 차까지, 3년 차인가? 그때 3년 차 이제 2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게 전공의 시절 이제 제가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 유리겔라가 엄청 떴었거든요. 이때부터 제 이제 머릿속에서는 초능력이 이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초능력,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미지의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그런 걸 찾아다녔죠, 실제로.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도 뭐 이렇게 우주선부터 해가지고 외계인부터 해서 기 체험부터 해서 뭐 장풍 쏘는 사람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자석 인간 뭐 그런 것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그런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돈 내고도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가서 이제 그런 거 좀 보고 그래서 그 원리도 막 왜 그런 걸까? 진짜로 이게 작동이 하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유리겔라가 이제 이 깨진 적이 있었어요. 유리겔라의 어떤 요 숟가락 구부리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한테 사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핏 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기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긴 했었는데 이 유리겔라를 깬 사람이 있어요. 요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호기심 천국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시리즈물을 하나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호기심 천국에 뭘 했냐면은 도전 100만 달러 이 시리즈를 이제 호기심 천국이라고 제가 그때가 하여튼 인터넷 에전트 때 엄청 유행이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이제 10억이죠. 그때 당시 100만 달러 10억 이제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10억 달러를 내가 나한테 이 초능력을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폼으로 그걸 증명을 하면은 내가 10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초능력자 다 모여 뭐 이런 거였어요. 도전 1000만 달러. 그래서 100만 달러. 그래서 10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제야의 고수들이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봤던 그 자석 인간이 1회로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로 출연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아들도 이렇게 뭘 부숴요. 막 변기 뚜껑도 붙이고 자석 인간도 아니고 그냥
뭐 이상한 걸 다 붙여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 붙이나. 그러니까 뭔가 미지의 힘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실 그 전에 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회 출연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리미를 붙였는데 뭐 이것저것 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만 달러 받겠네. 100만 달러 이제 곧 받겠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100만 달러 줄 테니까 이제 마지막 요것만 통과하시면은 100만 달러 주겠다. 그러면서 요 몸에다가 파우더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네, 문지르더라고요.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톡톡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붙이면은 이제 100만 달러 주겠다. 딱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딱 이제 손을 딱 놨는데 이게 다리미거든요. 다리미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결국에는 100만 달러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이 왜 못 받지? 신기한데? 근데 알고 봤더니 여하튼 뭐 요게 이제 말하자면 몸에 약간의 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슴팍 보면은 약간의 기울기가 있다는 겁니다. 절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간의 몸에 있는 이제 이런 거에 기울기가 있는 여기에 마찰력이 작동을 해서 근데 마찰력을 없애주니까 파우더를 바르면서 마찰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붙었던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첫 회가 그렇게 끝났고 2회에서도 이제 투시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뭐 투시 다 나가리 됐어요. 100만 달러도 또 못 받았어요. 뭐 누가 왔는데 또 못 받았어요. 또 못 받았어요. 계속 못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기 종영이 됐어요. 원래는 뭐 몇 회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는 이제 초능력자가 저기 나가면 개망신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제 들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인생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세계관이 이제 무너지면서 다시 리뉴얼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세계가 맞나? 아닌가?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초능력은 어찌 보면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전공했던 이제 뇌과학책을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더 얻어지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진실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이제 제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많은 것들이 해결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한테는 은인이시죠.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초능력 사냥꾼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제임스 랜디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이제 초능력자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 유리 겔라 이 사람을 이제 깨부셨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마술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술을 했던 거는 마술은 나는 이제 당신을 속일 거요 하면서 속이는 거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초능력자 행세를 한 사람은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는 거요. 응? 나는 진실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약간 영적인 걸로 이제 넘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저 같은 이제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인생에 어떤 그런 헷갈리는 것들을 만들어서 쇠무민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잡아낸 사람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책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버무려서 보면서 이게 뭔가가 힘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작동은 된다.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최면이라는 것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해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사실. 뭐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실제로 돌아요. 왼쪽으로 돈다 그러면 또 왼쪽으로 돌아요. 이게 십자로 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옆으로 돈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살짝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체면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의식적인 수준으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힘이 작동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뭐 이게 사실은 시크릿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은 이 가늘은 실을 타고 내 생각의 염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였던 거죠.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생각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보니까 꿈 이루기를 하는 방법, 감정을 즐겁게 하는 상상을 자주 반복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다 이게 시크릿하고 이게 통하는 내용이에요. 비전 보드를 만든다. 그리고 목표를 매일 글러쓴다.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정하고 자동 목표 추적 장치를 가동시켜라. 세세하게 목표를 상상해라. 목표는 긍정문을 사용한다. 현재형을 사용한다. 시각화한다. R은 VD.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작가님 있죠. 꿈꾸는 다락방. 미래 일기를 쓴다.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뭐 퓨처 셀프. 최근에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도 어떻게 보면 통하고요.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갖고 싶은 일을 적는다. 목표가 이루어진 특정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뭘까? 저는 이제
세상을 이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의 영역이 있고요. 실력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운 100%가 있고요. 실력 100%인데 사실은 실력도 사실은 행운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테니스도 이제 실력이 완전 100%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로또는 행운 그 자체죠. 근데 행운과 실력이 대부분 이제 뭔가 섞여 있는 거예요. 뭐 고스톱이든 포커든 사업이든 주식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믹싱이 되기 때문에 행운과 실력이 굉장히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걸 발라내기가 또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최대한 발라내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운을 올리거나 실력을 올리거나 이 부분에 어떻게 내가 올리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면 행운을 올리고 실력을 올리면 내가 원하는 걸 이제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행운도 올리고 실력도 올리면 된다. 근데 행운의 영역은 결국에는 시도의 횟수를 올리면 되는 거고요. 실력을 올리는 거는 연습의 횟수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에요. 결국엔 행운도 반복이고요. 실력도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크릿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크릿이 되는 이유와 그리고 또는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면 시크릿은 사실 좋은 구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항상 원했는데 우주가 날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원하고 내가 간절히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주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버림받은 몸처럼 이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알면은 이거의 한계와 그리고 어떤 이 원리를 알면 적용은 넓어지고요. 그리고 한계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용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무의식의 작동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무의식의 세팅이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의 레이더망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 무의식에 이제 세팅이 되면서 노력이 활성화가 일어난다.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된다. 그래서 시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률이 올라가는 실력 시도에 따른 실력이 또 향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거나 이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를 만드는 영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 확률을 올리고 그 확률을 올리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그걸 취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리고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확률을 높이게 된다. 된다는 믿음으로 온몸을 던져서 그걸 향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확률이 오른다. 그리고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우주가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날 버리고 내 믿음을, 나의 그런 것들을 저버리느냐. 사실은 순수한 확률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권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 순수한 확률이 이제 벼락 맞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사실. 안 될 확률. 그러니까 순수한 확률을 내가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아무리 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은 확률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면 사실은 실행력도 저하되고요.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이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확률 이제 또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바라긴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그런 바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시도를 올리지 못하고요. 실력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는 확률적인 그런 것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될까라는 의심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결국에는 확률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연은 우연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 어떤 원리 때문에 내가 결국 내가 시도와 실력을 높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확률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률이 너무 낮은 경우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확률과 그리고 확률을 높이는 개념으로 시크릿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뇌신경과 시크릿을 연결을 시키자면요. 목표를 세팅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목표를 세팅하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감정이 세팅이 됩니다. 근데 감정이 세팅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목표에서 감정을 빼면 사실 시체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시도와 횟수 그리고 시도와 실력을 높이는 어떤 노력을 만드는 현재의 어떤 변화율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부분을 세팅을 하는 순간에 감정이 올라가고 그 감정 덕에 노력을 하게 되고 시도를 하게 되어서 실력이 올라가고 확률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세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이제 의식에 올리기 때문에 의식에 올린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무의식에 세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과 그리고 내가 생각을 지금 이제 목표를 세팅하면은 지금 생각을 잠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 무의식은 세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의식을 잠시 목표로 세팅을 하면은 의식의 덩어리가 무의식 그 목표로 세팅이 되어서 여기가 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발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작동을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식을 많이 하면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그런 세팅을 만들게 된다. 무의식이 그 의식에 떠올려서 무의식의 작동을 키를 이제 누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될까 안 될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 자체를 또 세팅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확률이 또 높아져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확률을 올리는 그런 이제 행위다.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 시크릿을 바라봐야지.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우주에 입력을 시키면 무조건 내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주에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내가 이루어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확률 개념을 내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에 요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하늘에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원망을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크릿을 올바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표가 중요한데요. 이 목표를 이제 8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주의 집중을 하게 된다. 목표가 세팅되는 순간에 목표 이외의 것이 사라지고요. 목표로 내 머릿속에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집중을 하는 순간에 무의식이 그 목표를 향해서 발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의식이 리셋이 활성화가 되고 무의식이 활성화되면 내가 노력을 하는데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힘이 덜 들어요. 목표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노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은 경험, 다른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 목표를 향한, 목표를 새겼을 때의 경험과 목표를 새기지 않고 경험하는 것은 목표를 향한 이제 여러 가지 기억, 새겨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더 강렬하게 목표를 향한 이제 피드백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다가가는 순간에 성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쾌감이 느껴지고 목표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불쾌감이 일어나서 목표를 향한 나의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가갔는지 멀어졌는지를 내가 이제 알아내기 때문에 그 목표 자체가 이제 피드백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갔는지 멀어졌는지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가면 좋아지고 왜 다가갔었지 목표가 없으면 피드백 자체를 할 여력이 안 생깁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표는 사실은 미래의 의미와 현재의 재미를 연결하는 이제 연결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목표는 없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목표를 잘 새기고 그 목표를 향한 세팅으로 내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의미와 재미를 만드는 도구로 목표를 세팅을 해야 된다. 그게 행복을 만드는 과정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10가지 오해를 정리했는데 10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목표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사실은 목표는 미래를 위한 게 아니고요. 목표는 미래를 지점을 정해놓고 현재의 변화율을 높이는 도구다. 현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루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루지 못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현재의 변화율을 맥스 현재의 변화율을 만들었다면은 그 목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표는 목표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현재의 변화율, 성장률을 만드는 도구다. 목표 달성은 이루어진 상태다? 하기보다는요. 목표 달성은 지금 현재의 변화율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목표 달성으로 보셔야 된다. 현재 항상 목표를 도구적인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맞다. 목표를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 목표는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딱 찍는 순간에 현재의 변화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지금 현재에 내가, 저거는 정말 이루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딱 찍으면서 현재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성장으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여기 찍어서 많이 바뀐다고 하면 여기를 찍는 거고요. 저기를 찍어서 중간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성장했다면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바꿔도 된다. 그래야 오히려 목표를 쉽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구속이다? 목표를 못 이루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이용하는 목표를 도구로서 목표를 이제 그걸 안 이루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얽매이는 것보다는 목표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표. 그게 큰 목표이든 작은 목표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큰 목표를 찍어서 내가 주눅이 들어서 못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더 단계를 낮춰서 작은 목표로 이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목표로 깰 듯 말 듯한 크기로 만들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화율을 만드는 크기로 이제 현재의 변화율을 만드는 크기로 목표를 세팅하는 게 좋겠다. 이타적인 목표를 세운다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타와 이기가 같이 공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타적인 거를 이제 하면서 내가 뿌듯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기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야 이게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웃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나를 생각해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와 이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목표로 하시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타적인 거는 내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게 좋겠다.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목표를 세팅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분명히 그걸 향한 이제 변화율은 있다, 분명히. 그 변화율을 이제 내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목표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 하기보다는 목표의 기한은 성장률, 빠른 성장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느리지만 이제 단단히 갈 것이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기한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기한을 뭐 칼같이 지켜야 된다. 이런 부담감 자체도 그거를 실패하고 낙인 찍기 위해 그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목표를 이루면 끝인가요? 목표는 이룬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평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면 또 지평선 나오잖아요. 가면 또 지평선, 끝없이 지평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면 우울해집니다. 왜냐?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목표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진화적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못 이뤘으면 그 다음 목표를 자동으로 세팅하고 못 이뤘어도 그 다음 또는 옆으로 있는 목표를 세팅해서 지금 현재의 변화율을 재미와 의미를 찾는 목표를 찾아서 계속 이제 그 세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재밌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를 하나 찍고 그거를 재미있게 만들어 나가는 여정. 그게 바로 목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보다는 뭐 성공 그 자체보다는 이제 여정으로서 이걸 세팅을 하는 그런 목표로 툴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 우리 뇌에는요 이렇게 의식의 부분이 있고요, 무의식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위에 있는 게 의식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게 무의식이죠. 근데 우리 뇌의 신경에 발화가 되는데 이렇게 무의식에서 발화되고 끝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화됐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무의식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무의식이 많이 발화가 되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또는 듣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또는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 이 모든 게 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식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뇌신경의 무의식 뇌신경 연결들이 잘 발화가 되어서 작동을 하는 이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한 모델인데 이걸 무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하나의 무대, 그래서 무대에서 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무의식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다. 근데 의식을 했는데 무의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무의식이 작동한 거예요. 이걸 컴퓨터 화면으로 표현을 하자면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뒤에 뭐 여러 가지 배선들이 잘 작동을 해서 화면에 뭔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작동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화면이 안 나오겠죠. 근데 화면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화면 그 컴퓨터 뒷면에서는 뭔가가 막 작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죠. 화면에 나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작업이 있었던 거지만 화면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뒤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의식의 덩어리예요.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건 조금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적인 그런 덩어리들이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 의식은 요만큼만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무의식적인 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발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의식